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수근의 한중일TV의 우수근입니다. 오늘은 한중일 3국의 대학 입시는 어떻게 되는지 좀 알려주십시오 라는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한번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유튜브로 몇 분 동안에 3국의 교육 입시 제도를 잘 안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핵심, 아웃라인만, 개요만 간단하게 설명한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중국은 우리와 표현은 다릅니다만 우리와 비슷합니다. 이것을 정시, 그 다음에 이걸 수시라고 한다면 될 수 있는데, 우리는 정시가 약 30% 정도고 수시가 70% 정도, 그 정도로 수시 비중이 높아가지고, 부정이라든가 불공정 시비가 많다. 그래서 수시를 줄여야 한다고 하는데, 중국은 그런 것도 고려해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의 정시 입시를 90% 정도로 해놓고, 수시 입시, 즉, 소수 전형을 약 10% 정도 안에서 하도록 이렇게 해놓고 있습니다. 까오카오라고 하는데 매년 6월 달에 우리의 수능과 같은 시험인데 이틀간에 걸쳐 시험을 보거든요. 이 까오카오를 기본적으로 중국의 거의 모든 학생들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라면 까오카오라는 수능 시험을 꼭 봐야 된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 비율이 제일 높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까오카오 시험 볼 때 그 부정, 기상천외한 부정 같은 것이 많이 나타나죠. 정말 아주 좁쌀보다 작은 이어폰을 넣는다라든가 안경에다가 특수렌즈를 부착한 거라든가 아니면은 지갑에다가 넣는 수신기 같은 것도 개발하고요. 학생들도 이제는 금속 탕지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못 들어가끔 홍채 인식을 하거나 지문 인식을 하거나 얼굴 인식을 통해서 한다라든가 아주 까오카오 점수를 높여야지만 더 좋은 대학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이것과 관련되는 부정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 소수 전형 같은 경우는 보중 추천, 무슨 말이냐? 예를 들면은 중국의 국가 유공자 자녀라든가 아니면 특수 능력자라든가 아니면 각종 국제 평가 대회에서 수상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추천하면은 일반 성적 같은 거 하고 면접을 통해서 별도 평가를 통해서 들어가는 그런 것인데 10%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일본 같은 경우는 이 두 개는 우리와 마찬가지고 일본만의 중고교 일관제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의 일반 전형은 우리의 수능과 마찬가지입니다. 대학 입학 센터 시험이라는 것, 우리의 교육부에 해당되는 문부 과학성에서 주관하는 국가시험입니다. 이것을 본 다음에 이것을 토대로 국립대 같은 경우는 변별력이 좀 떨어진다는 그 인식이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그래서 그 국립대 같은 경우는 2차로 각 대학별 2차 고사를 보고 사립대 같은 건 각 대학별 본고사를 보고 면접을 보면서 이제 전형하는 그런 식으로 추천 입학 같은 것도 이거랑 비슷한 것이죠. 각종 능력자라든가 국제 평가에서 성과를 거둔 그런 사람들에 대한 추천 입학제가 있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추천하거나 어떻게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는 그런 것이고요. 그 다음에 중고교 일관제라는 건 무슨 말이냐? 예를 들면은 주로 이제 일본의 명문 사립대학에 있는데 개요대학 같은 경우 들어가기 위해서라면 개요 고등학교, 중학교, 개요 초등학교, 개요 유치원이 있는데요. 개요 중고등학교를 특별한 문제 없이 어느 정도의 성적만 나타낸다면요. 그래서 졸업을 한다면 개요대학의 몇 % 정도의 비율로 들어갈 수 있다. 일관되게 그 대학 중고등학교 다니면 그 대학에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일명 에스컬레이터 학교라는 그런 대학인 것입니다. 그런 제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요 대학 같은 경우나 일본의 명문 사립대 같은 경우는요. 예를 들면은 그 대학이 운영하는 개요 초등학교 들어가는 경쟁이 더 심하고 또 개요 초등학교 들어가기 위한 개요 유치원에 들어가기 위한 경쟁이 너무 심할 정도의 그런 우리로서는 참 재미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일본에서는 이 중고교 일관제의 비율을 더 늘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수시 비율을 더 줄여야 된다라고 하는데 일본은 오히려 이런 걸 좀 늘려나가는 추세이다. 중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 보면요. 이 소수 전형이라든가 이 전형의 복마전입니다. 정말 부정이라든가 불공정 시비에 걸릴 여지가 적지 않은데 중국 같은 경우는 일단은 적으니까 그리고 중국 사람들도 본래 어느 정도는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 크고 너무 드러나고 너무 황당하지만 않는다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뭔가 토대가 있어야지만 들어갈 수 있고 점점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모든 입학생들의 이름을 공개하는 그런 제도도 속속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절대 들어갈 수 없는데 저 사람이 어떻게 저런 데 들어갔지? 라는 것은 점점 사라지게 된다라는 그런 것이죠. 그 다음에 일본, 우리 교육제도를 잘 아는 일본 사람이 하는 얘기가요.
일본에도 분명히 이런 데서는 부정의 여지가 없지 않을 거라고 생각된다. 하지만 한국처럼 이렇게 드러나지 않는 것은 먼저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한국은 고위공직자 청문회 제도가 있자는가. 근데 일본은 그런 것이 없다. 그러니까 한국은 고위공직자가 되기 위해서라면 청문회에서 다 드러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고 하는데, 일본은 그런 것이 없으니까 만약에 그런 청문회가 생기면 일본도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라는 식으로 자조적으로 얘기하더라고요. 뭐 정말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모르지만 그만큼 역설적으로 우리는 더 조심하게 될 것이고 더 깨끗하게 되어갈 것이라는 것인데, 일본 같은 경우는 아직은 그런 데서는 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라는 그런 생각도 저는 듭니다. 제가 함께 수업하는 외국 국제 학생들, 외국 유학생들과 한국의 교육제도에 대해서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할 때 들은 말 몇 가지를 여러분들과 공유하면서 마칠까 합니다. 먼저 서구 유럽에서 온, 북유럽, 핀란드에서 온 친구 같은 경우는요, 한국의 교육제도, 대학 입시제도를 보고 맨 처음에 와가지고 깜짝 놀래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저렇게까지 하면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지, 와, 정신병, 스트레스 때문에 정신병에 가지 않고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는지, 한국은 생존 경쟁력이 대단하다라는 막 그런 생각을 많이 했다고 하고요. 또 다른 서구 유럽에서 온 친구들 같은 경우는 와, 이런 경쟁 속에서 계속 지내면서 어떻게 학교 다니면서 친구를 친구라고 정말 말할 수 있을지, 친구라고 생각하는 걸 사실은 내 경쟁자, 제가 어떻게 잘못되길 이렇게 생각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두렵다. 진정으로 정말 사람들이 믿으면서 신뢰관계, 평생 갈 수 있는 우정관계를 만들 수 있을까? 라는 것 때문에 되게 좀 의아했다, 의아했다라는 이렇게 말하는 친구도 있었고요. 다른 친구들은 교수님, 우리는 이렇게까지 교육을 받지 않아도 그렇다고 우리가 한국 사람들만큼 글로벌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만 아닙니다. 우리도 글로벌 경쟁을 나름대로 갖추고 지낼 수 있는데, 한국은 이렇게 교육을 받아가지고 과연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 즉 우리들보다 얼마나 글로벌 경쟁력이 많다고 확실히 말할 수 있겠습니까? 참 저는 한국 교육 꼭 이렇게 가야 되는지,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의심이 듭니다. 의문이 듭니다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친구도 있고, 어떤 친구는요, 학생들이 학생이 아니다. 진짜 뭐 우리 흔히 말하는 이게 무슨 컴퓨터를 만들려는 것도 아니고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인성교육이라든가 도덕교육 같은 건 전혀 보면은 신경 쓰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닌가. 인성 도덕을 생각하기 전에 애들이 지쳐가지고 눈치 보고 자느라고 바빠가지고 뭐가 될 수 있겠는가. 이것이 과연 10대 교육, 얼마나 제대로 된 10대 교육인지. 나는 한국이 아무리 뭐 경쟁력이 뛰어난 국가로 성장한다 하더라도 이런 교육은 정말 아니다라는 생각이 든다라고 들려주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십시오. 네.